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시카고에서 아주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살 난 만삭이 된 여인이 46살 난 여인에게 요인이 돼서 그 집에 가서 살해가 됐는데, 가해자는 20대 여인의 목을 졸라서 교살한 후에 그녀의 배를 갈라서 태아를 꺼내고 그 사체를 유기했다가 4주 만에 경찰에 잡혔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살인 혐의로 모녀인 46살 그리고 24살 난 두 여인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체에서 분리된 태아는 현재 병원에 있습니다만 뇌사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동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를 얻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경찰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그 사체로부터 태아를 분리시켰는지 그 범행 방법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우선 그 사건 자체가 너무 끔찍한 엽기적인 살인사건이라는 점인데, 동기도 지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살자와 살인자 사이의 연결이 페이스북으로도 했습니다. 익명의 사람들끼리의 이 페이스북 대화로 만나게 된 것인데, 이것이 위험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고 겨우 4주 만에야 이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주류 사회에서 고립이 된 이민자들의 집단에 대한 소홀함이 아닌가, 그런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카고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의 전모는 어떤 것인지, 또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제기됐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피살자는 19살 말린 오초아 로페즈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인데 그러나 이미 결혼을 해서 3살짜리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9개월째인데 출산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가해 살인자들은 클라리사 피규라 46살 난 여인, 그리고 그녀의 딸인 데시리 24살, 그리고 공범자로 클라리사의 보이프렌드인 40살 난 남자가 살인 은폐죄로 역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살해자와 피살자는 페이스북으로 만났는데, 임신한 여성들이 사이트가 있는데 Help Sisters Out 웹사이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앞둔 말린이 어린이 옷가지 등 그 어린이 용품을 얻으려고 이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가해자가 피살자에게 어린이 유모차 그리고 옷가지 등을 주겠다는 식으로 유인을 했습니다. 사건 일지를 간단히 보면은 지난 4월 23일에 오초아 로페즈가 필슨 하이스쿨에서 수업을 마치고 약 9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가해자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말린이 목을 졸려서 교살당한 사체가 됩니다. 그 직후에 가해 살인자 모녀가 피살자의 배를 가릅니다. 그래서 태아를 분리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태아가 숨을 쉬지 않자 911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911 응급처치 요원들이 태아를 병원으로 옮기고 입원을 시켰지만은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응급 요원들은 이 신고자가 산모인 줄 알았고 특별히 의심을 했거나 신체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4월 23일 이후부터 실종 신고가 된 말린 사건을 조사하다가 친구들로부터 그녀가 페이스북에 임신 여성들의 사이트에 대화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기를 조사한 결과 가해자와의 교신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사건 2주 후 정도에 말린의 자동차 한다 시빅이 7700 South Killer Avenue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집에서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 후에 가해자의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이 가비지 캔에서 사체를 발견하게 되고, 또 교살에 사용된 전화선도 발견이 됩니다.
이 가해자는 버젓이 산모로 가정을 해서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DNA를 조사한 결과 이 아기가 그녀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후에 5월 15일에 경찰은 클라리사와 그의 딸, 또 그녀의 보이프렌드를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4의 수사 대상 인물이 있었는데 여기는 제외가 됐고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에디 존슨 시카고 경찰국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해자가 어떻게 사체로부터 태아를 분리시켰는지 그 방법은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행 동기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추측컨대 어린이를 소유하라고 했는지가 의심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가해 여인인 클라리사는 근년에 성년이 다 된 아들을 병사로 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됐는데 우선 살인자와 피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이들이 페이스북의 임신 여성 사이트에서 만나게 됐는데 경찰이 밝히는 대화 내용을 보면은 당신의 위치가 어디냐? 79가와 플라스키 근처인데 일주일만 기다리면 내 딸이 갖고 있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내아의 옷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약 3만 3천 명의 여성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사고 이후에 이 사이트는 현재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 클라리사는 범행 후에 또 이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중태에 빠져있는 어린아이를 돕기 위한 캠페인까지 벌였습니다. 이 페이스북이 대단한 문명의 이기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런 익명의 멤버들이 모인 가운데 살인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위험성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사거나 교환할 경우에 그 장소를 경찰서 청사 또는 파킹랏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찰이 이 사건 수사에 4주나 걸린 이유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고립된 이민자 커뮤니티 때문인가, 특히 이민 신분 문제가 많이 있는 라티노들의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늑장 처리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상에서 여러 기자들이 경찰국장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엽기적인 사건이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경찰서 대변인도 말로 표현될 수 없는 폭력 행위이다. Unspeakable act of violence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이런 엄청난 사건을 가끔 저지릅니다. 23년 전에도 시카고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5년도에 11월인데 28살 난 임신한 여성 데보라 에반스가 총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태아가 사체로부터 분리가 됐는데 그녀의 10살 난 딸, 7살 난 아들도 당시에 살해가 됐습니다. 경찰은 당시에 살인자 3명을 검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태아는 살아나서 엘리아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피살자인 에반스의 가족이 키웠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살아난 21개월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조던입니다. 이 조던도 지금 어디인가 살아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시카고 기독교 방송 2019 특별 생방송 공개 선교 헌금 행사.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창립 41주년을 맞아 시카고의 새로운 부흥을 실현하고자 오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KCBS 후원 특별 모금 방송을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1년 동안 자체 방송국 없이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시카고 기독교 방송은 WCGO에 매달 2만 5천여 달러의 방송료를 지급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공개 선교 헌금 행사를 통해 모아지는 청취자분들의 정성을 바탕으로 KCBS의 연 예산의 약 20%가 보충될 때 1년 동안의 방송 사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2019 KCBS 특별 생방송 공개 선교 헌금 행사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창사 41주년을 맞은 KCBS는 크리스천 전 세대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복음 방송이 되도록 방송 선교사로서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2019 특별 생방송 공개 선교 헌금 행사는 6월 25일 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며 후원 약정 전화와 카카오톡, 우편,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과 간증, 찬양 신청곡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공개 선교 헌금 행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다양한 경품 추첨과 함께 각 업체에서 헌물하는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7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중동 지역에 조금씩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양측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이란 해군의 군사 활동이 대폭 증가했으며 미국 측은 에이브럼 링컨 항공모함 전단과 B-52 폭격기 등 전략 무기를 중동에 배치했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 혼란은 점차 국제전 양성으로도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미국과 이란 두 나라와 페르시아만 지역의 관련 국가들이 최대한의 자제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가족 초청 이민보다 숙련된 근로자를 우대하는 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이민 정책은 개인의 장점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이민자의 직업 숙련도와 교육 수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의 이민 정책을 취업 이민 위주로 바꾸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이민 당국은 신청자들의 나이와 교육 수준, 취업 제의, 영어 실력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평가하게 됩니다. 새로운 정책의 목표는 이민자의 60% 정도를 취업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민자의 3분의 2가 가족 초청 케이스입니다. 하원은 오늘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성 정체성이나 성별 인식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이른바 평등법, 전면적 차별 금지 법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성소수자의 완전한 시민권 보호를 위해 고용과 주택, 대출 신청, 교육, 공공시설과 기타 영역에서 성 정체성과 성별 인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소수자도 직장과 모든 장소에서 완전한 시민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성 정체성과 성별 인식에 대한 특정 이념의 수용을 강요해 종교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관련해 강철 재질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보좌관, 국토안보부 담당자, 군 기수자들과 함께 남북 국경 장벽 건설과 관련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예산 등의 이유로 콘크리트 장벽이 아닌 강철빔 형태의 장벽 건설안에 대해 그것으로 괜찮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인근에 8개 국경장벽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300만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카고 임신 여성 피살 사건 이후 인터넷상의 물건 매입, 교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각 지역 경찰들은 인터넷을 통한 물건 구입 또는 교환 시에 경찰서 청사나 주차장을 교환 장소로 이용할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한 비디오 보안 장치가 되어 있는 은행 시설 등을 교환 장소로 이용할 곳도 제한했습니다. 평소보다 높은 5월 강우량으로 미시시피 강의 수위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주 농가들이 제방 안전 등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강물이 범람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중서부 지역의 아이오와 미조리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아파트 2층에 갇힌 4살 동생을 19살 누나가 위험을 무릅쓰고 구출했습니다. 어제 새벽 킹스드라이브 지역의 한 아파트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4살 난 남자아이가 미처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19살 누나가 불길을 헤치고 들어가 동생을 구출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흐리고 한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40~50도대로 떨어지면서 낮 최고 53도, 밤 최저 46도입니다. 내일 토요일 흐리고 오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으며 기온은 다시 70~80도대로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4도. 주일 오전에 강한 바람과 함께 썬더스톰이 예상되며 오후 들어서 차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 71도, 밤 최저 46도. 다음 주 월요일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9도, 밤 최저 45도입니다.